200여 명이 타고 있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출입문이 착륙 직전 갑자기 열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비상문을 열은 30대 남성은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일론 머스크가 추진해온 인간 뇌의 컴퓨터 칩을 이식하기 위한 임상 시험을 승인했습니다. 매사추세츠 대학교 졸업식 연사를 맡은 한 지역 억만장자가 수천 명의 졸업생들에게 $1,000의 현금을 선물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폐차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 100여 명과 소방차 50대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브래스카주 남서부 지역에 하루 만에 최대 10인치의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시한을 앞둔 마지막 주말을 맞아 백악관과 공화당의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부채 한도 상향을 촉구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이르면 6월 1일로 예고된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시한을 앞둔 마지막 주말, 백악관과 공화당의 협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졌다면서 최종 타결까지 협상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We worked well past midnight last night, and yesterday I thought was a very good day. I thought we made some progress. There's still some outstanding issues.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양측이 2년 동안 연방정부의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3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 4경 2천조 원 규모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쪽으로 이견을 좁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과 보훈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1.6%에서 1.7%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여전하고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 덕에 노동시장도 건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위험을 불러오지 않도록 부채 한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concern about speedy resolution of the debt ceiling is one that has been well explained, and I join these concerns. 협상 타결을 두고 긍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디폴트가 현실이 될지 이번 주말이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문이 열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 앞에 있던 30대 승객이 갑작스레 문을 연 건데 탑승객 모두가 착륙할 때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항공기 안으로 거센 바람이 들어옵니다. 승객들은 비상구 반대쪽으로 몸이 기울어진 채 힘겹게 버팁니다. 항공기 좌석 커버와 머리카락이 거세게 휘날리고 두 손은 자리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열린 비상문으로는 하늘이 훤히 보입니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이 착륙을 앞두고 213m 항공에서 갑자기 열렸습니다. 이렇게 뭐가 빨려 나가는 것처럼 문에 벌어진 틈에 끼인 것도 같고. 강한 진동과 폭발음이 들리면서 기내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실제로 비행기가 엄청나게 흔들렸고 그때 순간적으로 창문을 봤는데 네. 상당히 높아서 이거는 무조건 중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비행기는 날개 뒤쪽 비상문이 열린 채 3분가량 비행한 끝에 대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학생을 포함한 탑승객 9명은 과호흡과 어지러움, 손발 저림 등을 호소하며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197명과 승무원 6명 등
20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학생 60여 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을 연 건 비상구 쪽에 앉아있던 3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구 옆에 앉으신 고객님이 문을 열어가지고 이분이 문을 열어놓고 뛰어내리려고 시도를 했나 봐요. 남성은 체포 당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항에서 남성을 체포한 경찰은 남성이 몸 상태를 회복하는 대로 항공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단독 투자로 설립한 회사인 뉴럴링크는 어제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뉴럴링크는 아직 임상시험을 위한 참가자 모집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FDA가 승인하게 됨으로써 사람의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인체 칩이 개발될 경우 시각을 잃었거나 신체가 마비된 사람들이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각종 기기를 조종하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와 관련해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돼지와 원숭이 등의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을 해온 뉴럴링크는 이 과정에서 동물 학대 등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연방농무부와 연방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실험 과정에서 죽은 동물만 최소 1,500마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 2016년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뉴럴링크라는 스타트업을 설립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졸업식에서 억만장자가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는 2개의 봉투를 깜짝 선물했습니다. 졸업식은 환호와 흥분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그 선물이 궁금한데요. 이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대학교 졸업식. 50대의 한 연사가 연단에서 깜짝 발표를 합니다. For us, the greatest joys we've had in our life have been the gift of giving. So each of you is getting $1,000 cash right now. 순간 학생들의 환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졸업식 연사를 맡은 로페일은 2,523명의 졸업생들에게 $1,000씩 현금을 선물했습니다. 올해 55살의 로페일은 그래니티 텔레커뮤니케이션의 CEO이자 농구팀 보스턴 셀틱스의 공동 소유주입니다. 헤일은 첫 사업에 실패하면서 $10억 잃은 자신의 일화를 전하며 학생들에게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도 나눴으면 한다는 바람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500씩 2개의 현금 봉투를 선물했습니다. 봉투 하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자신을 위한 선물이고 다른 봉투는 가족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ou're getting 1,000. The first 500 is for you. It's a celebration of all you have done to be here today. Your leaders, celebrate. The second 500 is a gift for you to give to somebody or somebody else or another organization who could use it more than you. Share in the joy of giving. Congratulations, Beacons. 헤일은 올해 초 포브스 잡지에서 순자산 $50억 추정되면서 세계 최고 억만장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됐습니다. 헤일 부부는 현재 보스턴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자선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 한 자선단체에 $5,200만, 자신의 모교에는 $3,000만 기부했고 앞서 2021년 퀸시 컬리지 졸업식 연설에서도 학생들에게 $1,000씩 선물한 바 있습니다. 억만장자의 특별한 졸업 선물은 미국 사회에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폐차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필라델피아 소방국은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필라델피아 남서부의 61번가와 파싱크 애비뉴의 폐차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50대 이상의 소방차와 소방대원 100여 명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국은 해당 폐차장에서 3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돼 오는 6월 2일 폐차장을 점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차장 내에 있던 각종 유독성 물질이 연소되면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화재 현장 주변 도로와 주택가로 번지자 경찰은 도로를 통제하고 시민과 차량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한편 필라델피아 비상관리국은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을 피하거나 창문을 닫고 연기가 잦아질 때까지 실내에 머물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방국은 자세한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브라스카주에 역대급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국은 네브라스카주 남서부 지역에 하루 만에 최대 10인치의 폭우가 쏟아져 차량과 주택, 도로 등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24시간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당국은 추가 인력을 투입해 도로를 통제하는 등 피해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면서 보트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홍수로 고립된 주민들을 구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캔자스와 콜로라도주의 일부 카운티도 주민들에게 돌발 홍수 위험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네브라스카주는 지난 2019년 50년 만에 기록적인 홍수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당시 주 방위군 캠프도 침수돼 주 비상사태가 선포된 바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자신의 부모와 형제가 식인종이라고 주장하며 모두 살해한 10대 소년이 붙잡히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텍사스주 경찰국은 지난 23일 텍사케나 지역에서 라틴계 18살 소년 세자르 올랄데가 부모와 누나 그리고 5살의 남동생 등 일가족 4명을 총격으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가 체포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식인종이라면서 자신을 잡아먹으려 하자 총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정당 방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의 범행이 너무 참혹해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10,000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 중이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익히지 않은 쿠키 반죽을 먹고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6개 주에서 쿠키 생반죽을 먹고 최소 18명이 살모넬라균 감염 증세를 보였고 2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명은 미국의 유명 피자 체인점인 파파머피스에서 판매하는 쿠키 반죽을 먹었던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생반죽은 밀가루와 살균되지 않은 달걀이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수 있고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경우 설사와 고열, 위경련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밀가루와 날달걀 요리를 할 경우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조리 도구도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멕시코에서 한국 여성을 상대로 한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국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 멕시코 대사관은 최근 멕시코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여성에게 접근한 뒤 준수한 외모의 사진이 붙어있는 한국 남성의 여권이나 면허증을 보여주고 친밀감을 쌓아 돈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 측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패션업계나 외국계 은행 종사자 같은 직업을 내세워 친밀감을 쌓은 뒤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돼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한다면서 이 같은 사기를 당한 여성의 피해액은 1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유사한 사례를 확인하는 사람들은 한국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피해를 보고도 범인들을 믿고 계속 돈을 보낼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평소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한 블루스 음악가가 57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CBS에 따르면 올해 74살인 오티스 테일러는 과거 1966년도에 콜로라도주 덴버메뉴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당시 인종차별과 강제적 두발 규제를 겪어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60년대 무렵 공립학교에서는 인종차별적인 일이 빈번했고 특히 학교에서는 흑인 학생들은 측면이 깨끗해 보이도록 머리를 자르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고 테일러에게도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학교를 떠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테일러는 좋은 성적을 받고 있었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헤어스타일로 인해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전했습니다. 60년이 지난 후 덴버 공립교육부는 테일러의 퇴학 처분 결정을 뒤집었고 5월 15일 테일러에게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덴버 교육청 부회장은 졸업식 날 오늘이 바로 과거의 실패를 바로잡는 날이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슈퍼 태풍 마와르 때문에 한국 관광객 3천여 명이 괌에 갇혔는데요. 이들은 현지 인프라가 파괴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항도 피해가 심각해 항공편 재개가 안 되고 있는데 한국 외교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슈퍼 태풍 마와르가 휩쓸고 간 괌은 섬 전체가 폭격을 맞은 듯한 모습입니다. 시속 240km 강풍에 쓰러진 차량과 전신주는 도심 곳곳에 널브러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는 작업은 현재로서는 엄두조차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I have made a very initial assessment and it seems that roads are passable, but you should not be on the roads. Stay home with your family. 현재 괌에 발이 묶인 우리 관광객은 3,300여 명. 방이 없어 호텔 로비나 연회실에서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자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거지들이 파괴돼 현지 주민들까지 호텔로 몰려들면서 관광객들의 숙박 연장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호텔비가 너무 비싸니까 노숙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같이 쉐어링 할 사람 구합니다. 방 구합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숙 생활에서 이제 목욕 한번 시켜달라 막. 천장과 벽면이 뻥 뚫린 호텔에서 촛불을 켜고 밤을 지샜다. 호텔에서 제공한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운다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정과 단수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영업을 중단한 가게들이 많아 식료품 구하기가 고난입니다. 베이비시터 주셨다. 진짜? 문 연 거 맞지? 문 열려고 하나 봐. 공항도 피해가 심각해 하늘길은 여전히 꽉 막혔습니다. 공항 측은 복구를 서둘러 오는 30일부터 항공기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이지만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공항도 물 바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일주일 걸린다고는 하는데 이게 진짜 일주일 걸리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태항공을 기다려라. 외교부는 아직 우리 교민과 관광객의 인명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환자 발생에 대비해 병원을 안내하고 임시 대피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이 어제 귀국했는데요. 시찰단은 이른 시일 안에 시찰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장외로 나가 오염수 방류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아래 집결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국민의 식생활과 수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청정하게 지켜내고 우리 수산업자들, 수산업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수산업 관련 산업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온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고,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도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차원에선 귀국한 시찰단에 시찰 결과를 최대한 빨리 보고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시찰단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국회 밖으로 나간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IAEA 검증단에 우리 과학자를 보낸 문재인 전 대통령과 IAEA 검증을 존중한다고 했던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에게도 꼭 서명을 받으라며 민주당이 정권 교체 전후로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막말과 묻지마 비난으로 국민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해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하고 과학이 빠진 막연한 혹시의 무민에 나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민주당의 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며 민주당의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It'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ng shim shin ramen.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된 순간을 담은 이모지입니다. 가정집 화장실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변기 안에 한 자리를 딱 차지한 이구아나. 이 집의 주인이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갔다 까무러치게 놀랐다는데요. 애완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I was scared. I'm not a reptile fan. 수영을 하러 왔다 미끄러졌다고 생각한 집주인. 겨우겨우 밖으로 유인했는데 수영을 정말 좋아한 이구아나. 이번엔 집 수영장으로 풍덩 들어갔다고 합니다. 파충류를 너무 싫어한 주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It's a story to tell for sure. Hopefully we can avoid any instances in the future. 허락 없이 가정집에 들어온 동물들은 여기 또 있습니다. 레이크타워의 한 주택 공간에 코요테 가족이 숨어들었습니다. 엄마 코요테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를 발견하고 당황한 집주인.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동물 애호가인 친구에게 SOS를 청했고 집에서 내쫓기엔 코요테 새끼들이 너무 위험하다는 친구의 말에 일단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몇 주 동안 지켜보기로 했다는데요. 영상 속엔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엄마 코요테의 놀라운 모성애도 엿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This has been one of the most amazing learning experiences
I've ever had with any wildlife species. 집주인은 코요테 가족이 혹시 계속 자신의 집에 머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집주인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 코요테 가족은 얼마 뒤 다른 곳으로 터를 잡아 조용히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9살 초등학생이 집 앞 정원을 치우고 있는데요. 자기 집 마당이 아닙니다. 엄연히 돈을 받고 남의 집 마당에 있는 개의 분변을 치워주고 있는 건데요.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9살 소년 브레이든 조레는 어르신들이 밖에서 개 분변을 치우기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이를 착안해 비즈니스를 차렸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스쿠버푸. 반려견들의 분변을 전문적으로 청소해주는 업체인데요. 비록 어린 나이지만 명함도 있고 장비도 다 갖춘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업체의 사장님입니다. 청소 비용은 작은 마당은 $5, 큰 마당은 $20로 가격은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브레이든의 부모님은 청소 요청과 일정 등을 관리하고 먼 곳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브레이든을 직접 차로 데려다주면서 직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기특한 소년 브레이든. 명확한 회사의 슬로건도 내걸었습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큰 볼일을 보고 있다면 브레이든은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지였습니다. 이상으로 5월 26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